안녕하세요. 오늘의 수업 현명한 소비 생활에 대해 수업할 다인팀의 김도연 선생님입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 먼저 간단한 퀴즈를 풀어봅시다. 여러분, 아나바다가 무엇일까요? 아나바다란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다의 줄임말이죠. 절약하자는 의미인데요. 다시 아나바다의 뜻을 기억해 볼까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법을 배울지 시작해봅시다. 출발! 여러분, 거래가 무엇인지 생각해볼까요? 물건을 주고받는 것 또는 사고파는 것을 거래라고 하죠. 필요한 것을 판매자가 시장에 내놓고 구매자가 시장에서 그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는 것. 이러한 거래 행위를 통틀어 경제활동이라 하는데요. 오늘은 환경오염에서의 경제학을 배워볼 것이랍니다. 특히 오늘은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배출권 거래제, 무슨 뜻인지 궁금하시죠? 잘 기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플리마켓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플리마켓은 아나바다를 실천할 수 있는 장인데요. 플리마켓의 운영 원리, 장점, 참여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럼 다 같이 학습 목표를 읽어볼까요? 1. 배출권 거래제를 학습함으로써 환경오염에서 경제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2. 배출권 거래제 학습을 통해 환경 분야를 넘어 다른 분야에서의 시장 논리를 자연스럽게 학습한다. 3. 플리마켓의 운영 원리, 장점, 참여 방법에 대해 알아보며 아나바다 습관을 형성한다. 이 사진을 보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대답해보세요. 맞아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있는 공간을 한번 상상해봅시다. 어떤 공간을 상상할 수 있나요? 계단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차 앞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건물 안. 그 어떤 공간이든 이 건물을 이용하며 사람들이 돈을 낼까요? 글쎄요. 만약 아주 유명한 유적지라면 돈을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상상한 공간은 돈을 내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죠. 이러한 공간을 공유지라고 한답니다. 돈을 내지 않고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지만 돈을 내지 않고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물건도 있어요. 매일매일 인간의 생활에서 필요한 것 중에서 쌀, 옷, 책처럼 만질 수 있는 것을 물건이라고 합시다. 경제학에서 물건의 종류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나눠지죠. 공공재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를 말한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나요?
보통 돈을 지급하고 물건을 사죠. 물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공공재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어요. 판매자는 물건을 생산하고 구매자는 돈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거래 구조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에요. 즉,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물건은 사람들이 이것을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기회를 줄여 사람들을 경쟁하게 만들죠. 여러분, 한정판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한정판이란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을 정해놓아 소비자들끼리 경쟁하도록 만드는 판매 정책입니다. 그러나 공공재는 사람들이 소비를 위해 서로 경합할 필요가 없답니다. 공공재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사진을 봐주세요. 사진을 보면 가로등, 도로, 공원 등이 보이죠? 이러한 것들이 공공재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환경 또한 공공재의 속성을 만족해요. 아까 공공재의 속성이 무엇이라 그랬죠? 대답해 볼까요? 맞아요. 사람들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한 사람의 공공재 소비가 다른 사람의 공공재 소비를 방해하지도 않는 것을 말한답니다. 자연 환경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람들은 공공재를 많이 쓸까요? 적게 쓸까요?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목장에서 양을 키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양을 키운다면 풀을 먹여야겠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풀을 먹일 장소는 두 가지예요. 첫째,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목장에서 풀을 먹인다. 둘째, 근처 공터의 공유지에서 풀을 먹인다. 여러분 개인만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 이득일 것 같나요? 소유지인 목장에서 풀을 먹인다면 먹이에 드는 비용을 따로 계산해야겠죠? 그러나 공유지에서 풀을 먹인다면 공짜로 양에게 먹이를 공급할 수 있답니다. 바로 공유지에서 풀을 먹이는 것이 이득인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키우는 양을 데리고 공유지에 왔다고 생각해봐요. 저 사람의 양도 풀을 먹고 다른 사람의 양도 풀을 먹고 이 공유지가 소문이 나서 많이 퍼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풀을 먹으러 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풀이 자라는 속도보다 양이 풀을 먹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죠? 공유지는 텅 빈 황무지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공유자원이 고갈되는 것이죠. 공유자원이 고갈된다. 이것을 공유지의 비극이라 해요. 다만 모든 사람들이
공유지의 비극이 항상 나타나도록 만들 정도로 이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양이 풀을 모두 뜯어먹는 장기적인 상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친구와의 갈등 해결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죠? 그런 것처럼 공유지의 비극 또한 계획적으로 서로 소통을 하며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공유지를 몇몇 개인이 차지하는 것보다는 공유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공유지의 비극이 초래한 환경오염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깨끗한 공기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쓸 수 있지만 타인이 오염시키면 자신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원은 고갈된다는 비극이 초래될 수 있어요.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을 줄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자원을 개인에게 배정해준다면 그 자원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원의 소유권을 배정해주면 당사자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협상을 통해 공유지의 비극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배출권 거래제도가 나왔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도란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배출권을 배분하여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것인데요. 대기 오염을 초래하는 이산화탄소의 과다 배출을 막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도란 다음과 같습니다. 배출권이란 정부가 기업이 오염시킬 수 있는 양을 고정하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배출권을 정부가 기업에게 배정해줍니다.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는 대신에 여분의 배출권과 부족한 배출권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허용해요. 즉, 배출권 거래제도란 오염량이 배출권보다 높은 기업이 오염량이 배출권보다 낮은 기업의 배출권을 사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배출권으로 얻은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더 많은 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이 기업은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배출권을 사야 해요. 즉, 배출권 거래 시장에 가서 배출권과 배출량을 교환하는 것이죠. 자, 배출권 거래제도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셨나요? 아직 이해가 다 가지 않았다고 해도 괜찮아요. 브로마블 게임을 통해 이해하면 되니까요. 즐거운 게임을 하기 전에 규칙을 익혀야겠죠.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허용한 오염 허용량은 총 1000입니다. 또한 시작 부분에서 기업이 배출한 오염량은 모두 800으로 같아요. 이후 기업의 오염량은 주사위를 던져 퀴즈를 맞추냐
못 맞추냐에 따라 달라져요. 퀴즈를 맞춰 배출권을 얻으면 오염 할당량을 늘릴 수 있으니 더 유리할 것이고, 퀴즈를 맞추지 못하거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을 했을 경우 오염 할당량이 줄어드니 주의해주세요. 그렇다면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각각의 말이 무인도에 있지만 않는다면 어디서든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적은 오염량을 배출한 팀이 우승자예요. 또한 가장 중요한 룰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출권 거래를 요청한 팀의 경우 주사위 던지기를 한 번 쉬어야 합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해봅시다. 출발! 다인과 인다가 입장하였습니다. 다인이 먼저 주사위를 던집니다. 3이 나왔네.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으니 오염 할당량이 900으로 줄었구나. 인다 차례가 되어 주사위를 던집니다. 1이 나왔네. 콘센트가 5개 이하로 꽂혀 있으니 내 오염 할당량은 1200으로 늘어났구나. 다행이다. 다인이 주사위를 던집니다. 또 3이 나왔네. 길 가다가 쓰레기를 주운 적이 없어. 그러면 내 오염 할당량은 700으로 줄었구나. 인다가 주사위를 던집니다. 또 1이 나왔네. 무인도야. 다인 차례입니다. 시장에서 배출권을 교환할래요? 인다가 무인도에 있으므로 교환이 안 됩니다.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2가 나왔네. 무인도? 아, 다시 전에 있던 칸으로 돌아가는구나. 또 오염 할당량이 줄어들어 500이 되었네. 걱정이다. 인다,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이번엔 2가 나왔네. 난 평소 10분 이상의 거리를 걸어 다니니 오염 할당량이 200을 더 받을 수 있구나. 그럼 오염 할당량은 벌써 1400이 되었네. 다인,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이 나와버렸네. 오염 지역이어서 오염 배출량이 500이 늘구나. 그러면 오염 배출량이 벌써 1300이 되었네. 다음번엔 배출권 거래제를 신청해야겠다. 인다,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6이 나왔네. 난 부모님의 설거지를 도와드린 적이 없어. 그러면 내 오염 할당량은 1200으로 주는구나. 다인 차례입니다. 다인은 배출권 거래제를 신청하겠습니까? 네, 신청하겠습니다. 인다야, 너는 오염 할당량이 1200이니 정부 규제인 1000보다 200이 더 많지? 그리고 오염 배출량은 아직 800이고 나와 배출권 200을 거래하지 않겠니? 그래, 다인아. 다음번에 내가 주사위를 2번 던질 수 있으니 시작 부분으로 돌아가면 내가 이기는 거다. 그렇게 인다가 이번 주사위를 던져 시작 부분에 돌아왔습니다. 정부 규제인 1000보다 배출량 800이 더 적으니 이번 판은 인다 우승입니다. 좋은 경기였어. 그래도 한 판 더 하는 거지? 그래, 다인아. 게임 즐겁게 보셨나요? 이렇게 거래를 통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환경오염이 조절된다니 신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개인이 접할 수 있는 원리는 아닐 것이에요.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우리는 환경오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took away your pain and you 여러분, 플리마켓에 가본 경험이 있나요? 플리마켓이란 잘 사용하지 않는 중고품을 갖고 나와 사고 팔거나 교환을 하는 시장이에요. 자신이 남는 것을 팔고 부족한 것을 산다는 점에서 배출권 거래제도와 닮아 있죠. 이러한 플리마켓을 벼룩시장이라고도 해요. 플리마켓에서 우리는 아나바다를 실천할 수 있답니다. 아나바다의 뜻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이제 완벽히 외워졌죠? 우리나라의 대표적 플리마켓은 두 곳이 있어요. 먼저 동묘 벼룩시장인데요. 빈티지한 옷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유명한 동묘 벼룩시장은 서울 종로구에 있어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장터 자리에 1980년대부터 상인들이 본격적으로 모여들며 형성된 곳이랍니다. 전통적인 플리마켓이라 할 수 있죠. 두 번째로 뚝섬 아름다운 나눔 장터가 있어요. 뚝섬하니 어디서 하는지 아시겠죠? 뚝섬 한강 시민공원 일대에 매주 토요일에 열리는 플리마켓이에요. 어린이, 단체, 테마, 일반 시민 장터 등 4가지 테마로 구성된 장터가 열린답니다. 다양한 테마가 있는 만큼 옷, 신발, 소품 등 다양한 물품들을 구경할 수 있어요. 또한 다양한 문화 행사가 개최돼요. 시민들이 주최하고 참여하는 문화 공간이죠. 참가비가 없는 대신 판매 수익금의 10%를 기부한다고 하니 참 의미 있습니다. 너무 참여하고 싶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접 가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온라인 플리마켓이 문을 열었는데요. 멕시코의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구호 활동의 일환으로 보건소 건립을 위해 온라인 플리마켓을 연 곳이 있어요. 바로 두이프고와 코인트리의 플리마켓이 그것이죠. 또한 배달이 가능한 점을 이용한 맘크러쉬 리온마켓도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문화창조허브는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2020 황상마켓 온라인 에코 플리마켓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플리마켓의 장점엔 무엇이 있을까요? 조별로 토의해봅시다. 온라인이라 여러분과 직접적인 소통이 불가능해서 참 아쉽지만 아마 이러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죠. 또한 리사이클링, 재사용을 실천할 수 있어 환경을 보호할 수 있겠네요. 또한 과소비하는 습관을 방지할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 다양한 상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공예품들을 볼 수 있어 이색적인 경험도 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재밌게 들으셨나요? 1부에서는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수요와 공급으로 작동되는 시장 원리를 배워봤어요. 배출권 거래제가 무엇이었죠? 대답해주세요.
오염량이 배출권보다 높은 기업이 오염량이 배출권보다 낮은 기업에 배출권을 사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배출권 거래제라는 제도가 나타났을까요? 맞아요. 공유자원은 고갈된다는 공유지의 비극을 경제의 시장 논리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나타났어요. 기업 간의 자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오염량이 정부가 할당해준 양으로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죠. 두 번째 시간에는 플리마켓에 대해 배웠었죠. 플리마켓 뜻 기억나시나요? 네, 잘 사용하지 않는 중고품을 갖고 나와 사고 팔거나 교환을 하는 시장이랍니다. 마지막으로 플리마켓의 장점을 생각하며 아나바다의 뜻을 되새겨봅시다. 같이 해봐요. 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것을 통해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오늘 수업 재밌으셨나요? 저는 오늘 수업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럼 안녕!